종목 상담 시작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네. 종목이 들어와 있을까요? 카운트다운 시작할까요? 조금만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종목군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실적이 꾸준히 발표되는 시점이라는 거거든요. 분기 보고서가 플러스 45일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9월 30일 이후에 45일 동안에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상 지수에 대해서 조금 조정세를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은 실적 확인이 꼭 필요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그럼 이어서 보실 종목이 현대로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을 이분이 3230번님이 27,450원에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오늘 일단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도 조금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반등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분도 매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보수적인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보면 급락세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반등 파동 때 지금 사신 거거든요. 27,000원짜리가. 그리고 지금 주가가 빠져나왔고,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실적이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파동 자체가 또 나타났다라고 좀 보는 게 맞겠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부분 자체가 바로 북한과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우호적인 부분이 나타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새로운 매출처는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북한과의 관계 자체를 좀 더 혁신적으로 조금 빠르게 이끌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한데, 그게 중간선거 전에는 힘들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낙폭과대에 의한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이시라면 지금 자리에서는 차라리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선택을 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장기적인 부분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우호적인 부분을 조금 기다리시고 가져가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길게 긴 호흡을 가지고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로템 한번 같이 보셨고,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이 영진약품 보겠습니다. 영진약품을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셨어요. 2519번님하고 3036번님이 문의를 하셨는데, 각각 뭐 8,500원, 9,500원, 뭐 9,980원 뭐 이런 가격대인데, 그런 건 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영진약품 차트를 크게 놓고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전일 했던 차트의 모양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전일 우리가 우리기술투자 아시죠?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셨는데,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 상당한 언덕이 존재를 하면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많은 거래 이루어지면서 고가 권역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군가는 팔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고가 권역에 상당한 거래가 많이 붙었습니다. 올라갔을 때 이유가 뭐였냐면 KTNG 계열사와 소규모 합병을 한다는 뉴스였고, 이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2005년인가요? 2004년부터 KTNG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꾸준한 캐시카우 자체는 전문의약품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이루면서 신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이 발표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 우리가 이 영진약품은 신약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COPD라고 하는 만성폐쇄성 질환 치료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2상A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 이전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호재를 지금 자리에서 나타나기 조금 어렵다고 보셔야 되고요. 다른 한 개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데, 이 이상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목표가 언제냐면 2020년을 완료로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20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아직까지 3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 주가적인 부분에서 반등 파동이 지금 당장 나타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가 차트를 뒤집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이런 것들은 한번 뒤집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요,
와. 저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힘이 되어가지고 이 자리가 지지를 받고 지금 추세를 상승시키는 급등주 패턴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가장 많은 매물이 보유하고 있는 49.5%의 매물이 고가 권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차트가 지금 이 자리까지는 다시 한 번 더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를 정상적으로 바꿔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어때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차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이 영진약품은 장기적인 추세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큰 분들도 많으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많으시니까 앞으로 추후에도 정보가 저한테 뭐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나 강연회나 공개 방송을 통해서 꼭 말씀을 드리도록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상황이 조금 길었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스마트 글로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G스마트 글로벌 이분이 13,900원 60%, 그리고 4650번님이 문의하셨는데 지금 가격대가 13,900원이면 일단은 급락하고 난 다음에 샀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차트들이 우리가 조금 크게 놓고 보면 앞에서 이것도 이제 큰 언덕이 운영 항아리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고가 권역에서 오랫동안 지지가 되면서 많은 이익 실현이 이렇게 긴 상황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빠지는 패턴인데 이 G 스마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스마트 글라스라는 단일 매출이 약 8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 글라스가 차지하는 매출이 그만큼 단일 매출이다 보니까 이 매출이 좋았을 때 주가가 저만큼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수주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를 한 주당 3주를 함으로써 조금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조금 시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 종목군을 파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보유를 조금 하셔가지고 반등 파동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손절가를 잡아드리면 하단에 있는 이런 가격대, 그러니까 한 9,300원대가 되겠죠. 이 자리가 무너지면 그때는 가급적 빠르게 팔고 넣으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이 가격대 안 깨진다면 지금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 거꾸로 보는 거 진짜 신박했죠. 여러분들 실적 확인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과 함께 실적 꼭꼭 살펴보시라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문자 게시판도 볼게요. 오늘은 좀 천천히 고르실 수 있도록 제가 소통을 하고 있을게요. 자, 일단 수고하십니다. 소울브레인 진단 꼭꼭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고요. RG비전 목표가 부탁드려요. 다른 거 오르는데 네이처셀 왜 안 오르나요? 네, 나만 소외 있으면 진짜 섭섭해요. JC케미칼, 신풍제약 오늘 비중 축소를 조금 할까요? 그냥 들고 갈까요?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살려주세요. 나왔습니다. LG전자 75,200원에 20% 저가에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면 될까요? 물타기를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도 들어와 있고 애경산업 안녕하세요. G스마트 글로벌은 방금 전 해드렸죠. 자, 이렇게 한번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4개 고르셨나요? 네네. 오늘은 그 IG비전하고 JC케미칼 그리고 LG전자. 네, LG전자. 지금 IG비전, JC케미칼, LG전자. 하나만 더. 네, 조금만 한번 더 내려볼까요? 네이처셀. 네이처셀 좋습니다. 네, 이렇게 4개를 골라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IG비전부터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일단 IG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가 5,580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IG비전이 최근에 상당히 급등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지금 보면 항상 이 3,000원대 뭐 이런 가격대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지금 주가를 한번 크게 올리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뭘 봐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한 파동 안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알뜰폰 시장 자체가 커짐으로써 이 IG비전에 대한 주가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IG비전에 대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동 자체를 봤을 때 우리가 평균적인 가격을 매기면 한 3,500원에서 4,000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가 약 2배 가까이가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 파동에서 지금 시청자님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반등 파동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가 권역에서 마찬가지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고가권의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재료가 노출됐다는 부분으로 본다면 당연히 올라가더라도 맞고 빠지는 이런 차트에 대한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이런 양봉상에서의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특징적인 부분이 여기에서도 보면 윗꼬리가 길게 달리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길게 달리거든요. 결국 이익 실현에 대한 매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반등 나오면 조금 일단은 끊어줘야 되는 그런 전략으로 조금 보시는 게 맞겠고, 반등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가격대 5,500원 선에서 한 5,550원 이 정도까지는 1차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대신 손절을 조금 잡아드리면 손절가는 하단에 있는 이런 자리 보셔야 됩니다. 한 4,600원 선까지. 그래서 매수를 할 때 잘하셔야지 팔 때 쉬워요. 그런데 매수를 할 때 가격이 조금 삐뚤어지다 보니까 지금 뭐 손절도 그렇고 보면 이익 실현 가격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JC케미칼을 3,670원에 4,670원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디젤 업체입니다. 하지만 이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면 우리가 경유 가격이 오르면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겠구나. 대체 에너지에 대한 뭐랄까 이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오 디젤을 하는 업체가 여기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SK 이노베이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에코바이오, JC케미칼 등등 해가지고 약 16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점유율이 한 4% 정도 나타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가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상당히 장기적인 대안으로 조금 가져갈 필요가 있는 종목이에요. 평소 때는 사실 이런 종목군들이 보면 이제 호가를 잠깐 한번 보시면 이제 쉽게 우리가 호가가 조금 비는 양상,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랄까 차트가 이어져 줘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매도 호가나 매수 호가나 이렇게 중간중간 비는 차트들이 많거든요. 이런 종목군은 소외되어 있다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가급적이면 공략을 하실 때 비중을 많이 들고 하시면 조금 힘듭니다. 그걸 조금 염두하시는 게 맞고, 지금은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은 가능하지만 다시 한번 더 고가 권역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반등에 대한 파동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파동은 한 4,000원에서 한 4,100원 요 정도 가격대를 보시면 무리 없이 그래도 반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나 빠지면 다시 연락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LG전자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75,200원에 2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제 LG전자 별명이 있어요. LG전자 별명이 이제 강산주라고요. 우리가 10년이 지나도 항상 그 가격이다 해서 우리가 강산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LG전자 하면 우리가 사실 스마트폰에 대한 뭐 판매 이렇게만 단순하게 볼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백색 가전에서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스마트폰은 시장이 거의 뭐 너무 부진하지만 결국에는 남아있는 이런 백색 가전 시장에서 이 LG전자가 상당히 선전하면서 그리고 선도하면서 지금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자리 권역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하방에 대한 테스트를 끝내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쉽게 결정되기가 힘들어요.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한다면 요거는 장기적으로는 지금 자리가 긍정적이지만 단기로 봤을 때는 조금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을 좀 갈아타시는 전략. LG전자가 생각보다 안 움직여요. 엉덩이가 조금 무거운 기업이에요. 그걸 조금 감안하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이처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오르는데 이건 왜 내릴까요? 라고 문의하셨는데 그 이유를 우리 시청자님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른 분들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결산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3월 달. 그때는 왜냐하면 상장 폐지로 곧장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되고,
평소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횡령 배임, 구속 이런 거는 우리가 알 방법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보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이 기업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라정찬 이사 맞죠? 라정찬 대표이사님이 실질적으로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검찰에서는 맞답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기업을 계속적으로 공략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기적인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이미 투자에 대한 범주를 벗어나는 겁니다. 자, 시장이 힘들수록 항상 원칙과 기본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원칙과 기본에 벗어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확실성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차트가 이뻐 보이더라도 접근을 하기는 조금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 기업이 지금 반등이나 아니면 손절을 조금 그래도 기술적으로 좀 잡아드리면 지금 보면 요 자리 하단에 있는 요 자리 보이시죠? 요 자리가 생각보다 15,000원, 500원 요 자리가 상당한 저항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자리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하단에 있는 한 번에 대한 변곡이 존재한다면 그 자리가 이제 한 1,500원, 11,000원 정도 되거든요. 요 자리가 깨지면 그때는 투매가 좀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요 만약에 요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본 방송만 보지 마시고 다시 보기 꼭 2번 이상 보세요. 지금 이 자리 정말 중요합니다. 1,500원, 11,000원 자리 무너지면 이런 거는 투매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심할 것은 횡령 배임 구속이다. 예, 초보자들을 위해서 깨알 팁도 주시고 계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어떤 종목이 7% 칠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